대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요 반에 이제 여러분들 목적에 따라서 이 선행 수업을 들어오셨지만 지금 다급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 뭐가 다르냐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은요. 자, 바로 몇 달 후에 얘가 내신이 걸려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 휴강 기간 드릴게요. 자, 2주간 휴강할 거고요. 자, 혹시 1일날, 8일날 휴강을 해도 나는 시험 기간이 안 끝난다 하시면 연희는 오케이고. 자, 지원이는 끝나요? 끝나요. 오케이. 저희 다음 주에 시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사랑해. 어쩜 좋아. 자, 그럼 넌 F1. 자, 그러면 1학년들은 그래서요. 자,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자기 시험 기간 끝난 그 이후 주에 바로 출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들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뭐 부족분, 그 다음에 안 했던 거 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당장 내신이 코앞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슬슬 웃으면서 가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 밀어 넣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그대로 출석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3학년들은요. 자, 중3들은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치명적인 펑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보충을 해야 돼요 라고 전달드린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머리가 백지예요. 막 이렇게 전달드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주중 보충을 잡으신 분도 있고 주말 어서 오세요. 자, 주말 보충을 얘기 드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거나 보충을 일부를 할 거고, 자, 근데 어차피 치명적인 보충만 해놓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에서 뭐 조금 문제 못 푸는 게 있고 잊어버린 게 있고 이거는 나중에 내신 될 때, 자, 2학년 되기 전에 다시 꺼내서 밀어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화학 내용을 다 자유자재로 못 푼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거나 일단 급한 거는 통합과학이에요. 고일과학이 자 10월 15일부터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중3들 예비 고일들은 자 이 화학보다는 얘가 더 급한 애라서 이쪽으로 옮겨가서 수강을 하셔야 될 건데 자 일단 1차 개강은 토요일 4시랑 일요일날 잠시만 일요일날 몇 시죠? 10시 자 일요일날 10시 중에 그는 시간으로 옮겨 오시면 되세요. 이거는 제가 단체 문자로 쏴드릴 텐데 어쨌거나 이걸로 자 예비 고일들은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요거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 강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어쨌거나 8월 저기죠. 자 10월 지금 9월이죠. 10월 1일이랑 10월 8일날 어쨌든 저희가 끝나는 거잖아요. 시험 기간이. 그치? 그러면 요거 화학 보충하러 오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부족분이 뭐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메꾸고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보충을 따로 얘기 안 드리는 우리 이쁜이들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분들은 나 왜 얘기 안 해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어서 제가 따로 요청 안 드렸는데 대신에 오늘 이제 요거를 마무리를 하고 나면 총괄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총괄 평가는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오셔서 보셔도 좋고요. 자기가 개별적인 시간에 오셔서 평가를 하셔도 좋으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자 4단원까지 완전히 이쁘게 마무리 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 마무리는 제가 공지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10월 1일, 10월 8일 8시는요. 화학이 보충을 할 겁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마무리는 하겠지만 화학에서 질문 받고요. 문제풀이 하고요. 이거에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세요. 그래서 고일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고일들은 어차피 시험 끝나고 와서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고일들은 내신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자 고일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들은 자 이때 화학 보충이 있으니까 자
이때는 참석하셔서 질문도 좀 하시고 하면 좀 더 나긴 하겠죠. 그지? 시험 보기 전에. 아니면 이 시간에 오셔서 시험 보시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거 부탁드리면서 수업을 조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가민이 어디 갔지? 왔으니까 다 온 거죠? 자, 그러면 책 좀 펴봐 주세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중화 적정 부분 양적 관계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3페이지에 자료 1번, 2번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자, 푸신 문제 중에서요. 자, 몇몇 문제들은 꽤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자료 1, 2번에 1번은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자, 나머지 문제 중에서도 안 되는 거는 또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자, 일단 질문을 먼저 받아봅시다.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있거든요. 자, 요거 질문 자, 먼저 받을게요. 몇 번부터 할까요? 7번이랑 10번. 자, 일단 7번은 아까 자료 1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1번을 제가 풀고 나서 7번도 같이 푸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면 10번을 한번 봅시다. 자, 10번은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번 주 내용이? 자, 사실 여러분들 이 선행과학 공부한 친구들 중에 사실 제가 제일 마음이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일단 이놈의 코로나 시대에 선행을 하시느라 사실 제가 막 옆에 가서 막 들이대면서 막 보지도 못하겠고 갈구지도 못하고 이게 개발부충도 못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충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는 조금 완화된 상태니까 그래도 와서 배웠는데 남은 게 있어야지 라는 의미로 제가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자, 안 푸신 분들 이제 빈 부분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요거 제가 체킹을 할 거고 외워 넣을 텐데 본인들도 선생님 안 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걱정이 돼요.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오픈하세요. 저 여기 몰라요. 내지는 여기 못 풀었어요. 그러면 같이 갑시다 하면 제가 그걸 다 봐드릴 테니까 자, 제발 좀 자, 숨기지 말고 잘 해봅시다. 됐죠? 자, 우리 저번 시간 거 중화 반응 배웠어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자, 물과 부산물인 염과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산이라는 건 H를 포함하니까 음이온은 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자, 염기는요. OH랑 양이온이랑 결합하니까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또 염기의 종류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요거 각각 거끼리 안쪽 거끼리 반응했을 때 물이 생기고 부산물로 생기는 이 아이들을 다 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부르는 지점은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딱 중성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자, 그러면 H 플러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을 중화점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화점이라는 거가 화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얘는요. 내가 농도를 모르는 임의의 산이나 염기 용액의 실제 농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H 플러스 개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일단 첫 번째 가수. 그래서 한 분자 내에 H나 OH가 몇 개씩 나오는가 이것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몰농도. 그래서 같은 부피 안에 몇 몰이나 들어있냐. 자, 진한 정도도 영향을 줄 거다. 똑같이 10ml여도요. 1몰농도짜리 10ml랑 2몰농도짜리 10ml랑 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농도에도 영향을 받고요. 부피, 도대체 몇 밀리나 집어넣었는데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가수, 산의 몰농도,
산의 부피를 곱한 게 H 플러스 수소 이온의 몰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OH 마이너스 몰수는 마찬가지 가수, OH 염기의 가수, 염기의 몰롱도, 염기의 부피 이 곱한 값이 같다로부터 만약에 내가 어떤 임의의 3이야. 근데 가수는 1인데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애를 특정 부피를 취해다가 중화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만들어서.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1몰농도 NaOH 용액으로 중화 반응을 시키려고 그런다. 그럼 얘 가수가 얼마야? 1이지. 자, 농도는 1이에요. 근데 이거 중화 반응했을 때 NaOH가 뭐 한 25ml 들어갔을 때 중화점이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몰랐던 M이라는 애가 농도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1 곱하기 1 곱하기 25 나누기 1 곱하기 50이 M의 값을 나타낼 것이니까 얘는 0.5 몰농도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기억나? 고마워. 자, 그러면 자, 10번에 0.1 몰농도 염산 5ml와 0.1 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Xml를 혼합한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까 이렇게 해서 중화점이 형성되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면 몇 미리 들어가서 딱 중성이야 이러면 좋겠는데, 그죠? 자, 얘는 그게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Na 플러스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OH가 2개나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중화점이야? 아니, 염기성이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ml가 얼만큼이 들어간 거겠니? 이걸 나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염산 0.1 몰농도짜리래요. 자, 이거를 몇 미리 넣었다 그랬냐면 5ml 넣었대요. 자, 이거랑 0.1 몰농도 농도를 알고 있네? 농도가 둘이 똑같아.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수산화나트륨 NaOH래. 자, 근데 이걸 Xml 넣었대. 자, 그러면 농도가 같아요. 가수도 같아요. 1. 그치? 자, 그럼 만약에 얘가 5ml인데 얘도 5ml다. 그러면 결국은 H 플러스 개수랑 OH 마이너스 개수랑 어떨 거예요? 같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혼합된 용액을 보니까 자, Na 플러스가 3개나 있어요. NA는 3개나 있는데 OH는 2개밖에 없네. 왜 그래? 중화 반응했나 보지. 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중화 반응했고 2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OH 대신에 누가 하나 생겼어요? Cl-가 하나 생긴 거야. 아하,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HCl이 1개라면 여기 들어있는 NaOH는 3개였단 얘기가 되는 거예요. 1대3. 맞죠? 그지? 그러면 여기가 5ml만큼 있었던 거라면 얘는 그거에 몇 배? 3배인 15ml가 있는 거야. 가 되는 거예요. 맞죠? 강우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자, 어딘가에서 갑자기 정지화면이 됐어. 뭐? 자, 가자. 자, 요거요. 개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가수, 농도, 부피. 3가지가 영향을 주잖아요. 이 둘을 비교하는 거. 가수, 얘도 1, 얘도 1. 맞죠? 농도 0.1, 0.1. 맞죠? 그러면 부피가 같잖아? 그럼 개수가 같아요. 맞죠? 근데 섞어놓은 걸 보니까 이게 Xml라서 이게 얼마인지 몰라. 그치? 자, 근데 그 상태에서 HCl은 원래 H 플러스랑 Cl-가 있었을 텐데 H가 중화 반응해서 없어진 거야. Cl만 남았어. 그럼 원래 HCl은 몇 개 있었어? 1개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1개가 아니고 상대값 1이겠죠. 그죠? 자, 그거에 비해서 NaOH는 NA가 3개나 있으니까 NaOH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화 반응하고 2개가 남았어가 돼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상대값으로 여기가 1개라면 여기는 3개가 남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수나 농도는 똑같으니까 뭐가 달랐다? 부피가 달랐다. 몇 배? 3배가 돼주는 거예요. 여기 이해갑니까? 그죠? 자, 그럼 좋아. 이렇게 좀 표정을 보여줘야 돼. 모르겠어? 뭐 이런 표정을 해야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는데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읽을 수가 없어 얼굴을. 자, 그러니까 이게 해줘야 돼. 가만 고마워. 자,
얘가 3배인 15mm야. 가 되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니은의 혼합용액 속에 페놀프탈레인을 넣으면 페놀프탈레인 뭐 하는 애야? 산성, 중성, 염기성의 색깔이 다른 지시약이에요. 그쵸? 자, 그럼 페놀프탈레인은 OH가 남아있는 염기성에서 붉은색이 맞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앞에 찾으셔도 좋고요. 예스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용액에다가 0.1 물濃도 HCl 10ml를 더 넣으면 완전히 중화될 것이다. 자, 여기 5mm고요. 여기 15mm여서 이제 개수차가 난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10ml를 더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이 15mm가 될 거잖아. 그러면 중화점이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가능하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 질문? 없는 걸까? 안 푼 걸까? 지수야? 나의 사랑 지수? 자, 질문! 없어? 예린? 풀었어 안 풀었어? 아, 풀었구나. 미안해. 자, 5번. 자, 지수는 질문 없으세요? 자, 풀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좀 공략해 봅시다. 지민아,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푸셨죠? 그죠. 나 잘 찍어 요즘에. 자, 5번 0.1 몰농도. 자, 황산 100ml와 0.2 몰농도 염산 400ml를 혼합한 수용액을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0.5 몰농도 이 수용액의 최소 부피는 환장하겠네. 뭐라는 거야? 이러면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자, 얘가 원래는 어찌 돼야 돼? 산하고 염기하고 만나서 NMV 콜 NMV를 해야 되는데 산이 두 개야 지금. 그쵸? 자, 이게 0.1 몰농도 H2SO4가 100ml나 있어. 그쵸? 자, 에다가 플러스 자, 염산도 들어가. 0.2 몰농도 염산 400ml. 둘 다 산이야. 둘이 중화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에다가 내가 염기로 중화반응을 하는데 염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0.5 몰농도짜리가 들어갈 거래. 0.5 몰농도짜리 NaOH가 도대체 몇 밀리리터나 들어가면 돼? 두 개짜리는 안 배웠어. 이러지 마시고 그럼 넣으면 되잖아. 자, 여기에 H 플러스 개수 어떻게 계산해요? 가수 2, 농도 0.1, 부피 100이겠지. 그죠? 이게 H 플러스 개수예요. 맞죠? 자, 에다가 여기 H 플러스 개수는 가수 1, 농도 0.2 곱하기 부피 400. 그죠? 자, 이쪽 어떻게 돼요? 자, 이쪽에 가수 1. 왜? 이게 지금 OH 개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농도 0.5 곱하기 부피는 여기 Xml 하자. 자, Xml 합한 게 여기 산을 여기 황산 거, 염산 거 합해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NaOH만 들어가니까 이거 다 넣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계산. 여기는 20 플러스 여기는 80이구나. 는 자, 0.5 곱하기 X 값과 같아야 되겠다. 자, 그럼 X는 0.5분의 100이네. 그쵸? 자, 그러면 얼마 넣어야 돼? 200ml 넣으면 중화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 되는 거예요. 자, 1이 답이 됐나요? 예. 자, 또 질문. 자, 좋습니다. 그럼 더 가볼게요. 자, 256페이지, 257페이지에 자, 11번부터 19번까지 질문.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고 질문 안 하는 건 아니죠? 지원아, 풀었어? 미안해. 자, 그러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 그러면 11번부터 19번까지 질문. 14번, 16번, 또 18번, 14, 16, 18번. 연아 풀었어? 당당한 새끼. 됐어. 자, 그래. 내신이 앞이니까, 그치? 내신 공부는 잘하고 있는 거지. 자, 사실요, 저 원래 여러분들 잘 들이대요. 이름 막 부르고, 야, 너 했어, 안 했어? 막 이러는데, 이 수업에서 제가 잘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제 이름 부르면 이렇게 뒤로 도망가셔서 잘 안 했는데, 오늘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진도로는. 자, 오늘 내 원하는 거 다 해볼 거야. 자, 그러면 14번 가겠습니다. 자, 식초
10초 5ml가 완전히 중화될 때까지 넣어준 0.1 몰롱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부피는 50ml래요. 어허. 자, 근데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10초에 산은 아세트산만 있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서 이것 때문에 못 푸신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아세트산에 H가 몇 개나 나와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낼 겁니다. 자, 다원자 이온 까먹은 거야. 자, 이거 이온화하면 어떻게 돼요? CH3CO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CH3CO-랑 H 플러스로 이온화하는 거라 가수가 1이에요. 절대로 H가 5개씩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거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건 가수가 1이구나. 자, 그러면 기억에 있는 10초 속에 아세트산의 몰롱도가 얼마야 하는 거는 NAV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초 가겠습니다. 10초에는 여기 아세트산만 나오니까 가수 1이에요. 그 다음에 농도는 뭘로? 자, M. 그 다음 몇 미리 사용했다고요? 이거를 5ml 완전히 중화하는데 NaOH는요, 가수는 1이고요. 농도 0.1이에요. 부피는 50ml나 들어가야 중화점이 형성이 된대. 그러면 이거 다 넣으면 M 값은 어떻게 돼요? 2야. 자, 하면 1 몰롱도. 예스. 그죠? 자, 그럼 답은 기억은 1 몰롱도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니은에 5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은 얼마니? 그럼 이거는 기억의 답을 가지고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몰롱도가 1 몰롱도다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용에 1리터 안에 용질이 얼마 들어있다? 1몰이 들어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5ml 안에는 그러면 환산하셔야죠. 5ml면 몇 리터야? 0.005리터가 되는 거예요. 같은 비율이 되려면 용질도 0.005몰이 들어있어야 1몰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몇 몰이 들어있니? 그러면 0.005몰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5 곱하기 자 10의 마이너스 3승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 다시 쓰면 뭐예요? 10의 3승 1000분의 5몰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0.005몰 맞아? 그러네. 그죠? 자, 니은은 맞다가 돼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에 10초 속의 아세트산의 함량은 함량이 뭐야? 몰라. 그런데 6%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퍼센트 농도 물어보는 거야? 인 거죠. 그지? 퍼센트 농도 전원 기억 속에 누구였더라? 용액의 그람 분의 용질의 그람 곱하기 100이에요. 맞죠? 자, 근데 지금 용액의 그람을 어떻게 구하죠? 자, 저기 있잖아요. 10초의 밀도는 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10초의 밀도는요. 1g당 1ml가 밀도래요. 그러면 자, 지금 10초 용액은 1몰롱도 용액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는 1몰이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건데 자, 얘가 몇 g이야? 그러면 야, 1리터가 몇 밀이야? 1000ml죠. 그쵸? 그럼 1000ml가 1000g인 거예요. 맞죠? 용액 1000g 안에 용질은 1몰 들어있어요. 뭐가? 아세트산이. 그죠? 자, 근데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 그랬으니까 1몰이 60g이야. 곱하기 100 하시면 6%야? 예스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 5ml짜리 아니야? 5ml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요. 자, 왜냐면 이게 1ml당 1g/ml 이랬으니까 그럼 5ml면 몇 g이야? 5g이야. 그지? 자, 그러면 용액 5g 분의 용질은 이때 얼마 들어있다 그랬어? 0.005몰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그거의 질량이 얼마야? 그럼 0.005 곱하기 분자량 60 그렇죠? 곱하기 100 하면 똑같이 6% 나오는데 이거 계산하려면 막 음의 거듭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1몰롱도 용액이니까 어차피 그죠? 그래서 1000으로 계산해서 푼 거예요. 그렇죠? 자, 이해가세요? 어디에서 또 멈췄어요? 자, 필기하다 놓쳤죠? 어디서 멈췄어요? 1000분의
용액이요 1ml당 1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리터에 1몰 들어있는 용액이니까 1리터는 1000ml잖아. 그럼 1000g이죠. 용액 1000g. 그렇죠? 분해 용질은 1몰 들어있으니까 용질 1몰의 질량은 거기에 분자량이 60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용질 60 곱하기 100 한 거예요. 그러면 6%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막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쉬운 6번 갈게요. 자, 그림은요. 25도에서 0.1 몰롱도 염산 20ml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ml를 차례대로 넣을 때 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를 봐봐.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 그럼 얘 뭐야? 산성이지.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를 지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자, 중화를 했구나. NaOH가 한 개씩 들어왔잖아. 자, 근데 나에서도 H 플러스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 얘 뭐야? 아직 산성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NaOH 또 넣었어. 자, 그랬더니 다는 물이 있고요. 자, Na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 그럼 여기에는 H도 OH도 없어요. 그럼 얘는 무슨 상태? 중성이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라는요. NaOH를 또 넣었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용액 안에 OH가 남았네. 그럼 얘는 뭐야? 염기성이구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에 나의 pH는 자, 나는요 아직 산성이에요. 그러면 pH 7보다 어때요? 작다가 돼줘야 되겠죠. 이건 아시죠? 설마.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의 숫자는 단위 부피가 뭐야? 그러면 같은 부피일 때라고 읽으시면 돼요. 같은 부피일 때, 자, NaOH 용액이 HCl보다 더 이온수가 많냐? 그럼 좀 해봐야지. 자, 일단 우리가 중화 반응을 했다 그러면 NMV 이퀄 NMV를 써야 되나? 부터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염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봅시다. 염산 가수 1이에요. 자, 농도는 0.1짜리죠. 자, 부피는 몇 미리 넣었어요? 20ml 넣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디서 중성이었어? 자, 지금 NaOH를요 5ml씩 계속 넣겠대요. 그쵸? 자, 5ml씩 몇 번 넣었을 때 중성이 됐어요? 지금 가에서 나로 갈 때 5ml, 그쵸? 자, 나에서 다로 갈 때 다시 5ml. 그럼 10ml에서 중성이 된 거야. 그러면 NaOH니까 가수 1이고요. 농도를 모르겠네? 자, 근데 부피는 10ml 넣었더니 중성이 됐대. 자, 그러면 M값은 얼마게? 그러면 얘는 10분의 0.1 곱하기 20이니까 그러면 0.2가 되겠네. 그쵸? 0. 자, 그러면 0.1 몰롱도 HCl이랑 0.2 몰롱도 NaOH야. 자, 이래놓고 이거 뭐 물어봤냐면 단위 부피다. 같은 부피일 때 누가 이온이 더 많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1리터에 HCl이 0.1몰 있는 거고요. 얘는 1리터에 0.2몰 있어요. 몇 배 많아? 2배가 돼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NaOH가 더 많아? 5이 되는 거고요. 자, 가에서 라로 진행될수록 생성된 물 분자가 계속 증가하냐? 자, 물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예요? 중화 반응이 해야 생기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는 H 플러스가 2개, Cl 마이너스가 2개였어요. 자, 근데 NaOH 하나 넣었으니까 얘랑 만나서 물을 하나 생성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나가 되었을 때 H 플러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2개씩. 자, 이 상태에서 NaOH 또 넣었어. 그러면 중화 반응으로 물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쵸? 자, 그래서 다가 됐어. 그러면 Na 플러스 2놈, Cl 마이너스 2놈 됐다. 그죠? 그런데 NaOH 또 넣으면 물 생길 수 있어? 아니, 반응할 물이 산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 생성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러니까 물은 생성된 양을 그려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개 반응했어. 그죠? 여기에서 하나 더 반응했어. 그 다음에는 이젠 없어. 다 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계속 생기는 건 아니야가 되겠죠.
답은 니은만입니다. 자, 18번 별표 주세요. 자, 요거 오늘 설명할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자, 이온의 숫자를 확인해서 얘가 누군지 찾는 유형. 자, 이거는 중등 내용에서도 많이 봤던 애고요. 고일과학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 자, 이번에 고일은 여기 시험 범위 맞으시죠? 중화 반응이랑 오늘 나오는 산화환원반은 이번에 화학 상태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NMV 컬 NMV 이거 써도 돼요? 돼요. 그럼 훨씬 쉽게 풀 수 있어요. 특히 연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해당하는 레벨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 NMV 컬 NMV 확인하셔도 좋고요. 자 뒤에서 산화환원 얘기할 때도 화학원에 관한 내용을 차입해서 푸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잘 들어주세요. 자, 18번 유형처럼 이온이 누구겠니? 라고 찾는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무슨 그림이냐면 뭐에다가 뭐를 넣는 거야? 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X 몰롱도 질산 50ml에 0.1 몰롱도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넣는데 그럼 그림 뭐 어떻게 그리려는 거야? 자 이렇게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에 질산이 있었던 거야. 원래 있었던 게 HNO3야. 여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NaOH를 집어넣는 거야. 자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러면 중요한 건 자 X축이 NaOH의 부피거든요. 그러면 얘를 하나도 안 넣었을 때도 원래 있었던 얘는 여기는 사실 이 문제에서는 얘가 누군지를 줬어. 그죠? 자, 그런데 안 준다 할지라도 얘 하나도 안 넣었는데도 여기 있네? 0이 아니야. 자, 이거가 Y몰만큼 들어있었어. 얘 누구게? 그러면 원래 있었던 H랑 NO3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맞죠? 그지? 자, 근데 만약에 H 플러스라면 NaOH가 들어갔을 때 뭘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 원래 10개가 있었다 할지라도 NaOH에 들어와서 중화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다운해야죠. 야! 주면 안 돼. 자,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얘는 그대로 유지가 돼. 무슨 뜻이야? 구경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너는 NO3-의 구경꾼 이온이구나. 이거 안 줬어도 찾을 수 있는 애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낸 자, 원래 없었어. 그런데 집어넣으면 생기는 기억은 뭐 하는 애야? 이러면 자 원래 없었던 애니까 얘네가 아니고 얘랑 얘야. 그치? 자 근데 그 중에 누구니? 는 얘는요 이거 알자이온이잖아요. 들어가면 얘 때문에 자, 이게 이온으로 남을 수 있어 아니면 반응해버려? 반응하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없어져요. 언제까지? 모든 H 플러스랑 다 반응할 때까지는 쟤는 남을 여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너는 아니구나. 그럼 누구예요? Na 플러스인 거지. 자, 그러면 얘의 정체는 Na 플러스가 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OH 마이너스냐 버리시고, 자, 그럼 니은은 x가 0.2냐? 자, x가 뭐예요? 몰롱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 그동안 몰롱도 뭐 갖고 있어요? NMV 콜 NMV 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해보자. 자, n이 얼마야? 질산의 가수 1. 농도 몰라. 스몰 x야. 부피 얼마 넣었대? 50ml 넣었대. 오케이. 자, 는 NaOH 가수 1. 농도 0.1. 야, 근데 얘 중화점이 몇 미리일 때 생성이 되는 거야? 그 우리가 아는 거 뭐밖에 없냐면 자, 여기에서 얘랑 기억이랑 NO3가 같아지는 이 지점이 100ml래. 이거밖에 몰라. 근데 이걸로 정보가 되나? 잘 생각해보면 Na 개수만큼 뭐가 있어? OH가 있었죠. 그쵸? NO3 개수만큼 H가 있었어. 그럼 결국은 얘네들의 개수가 같아지는 이 지점은 H 플러스 개수랑 OH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지는 중화점과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거 부피 100ml일 때 중화점이 형성된 거구나. 그죠? 자 그럼 X값은 얼마? 50분의 0.1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고요. 자 농도 얼마? 0.2 몰롱도 하시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니은 x는 0.2 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에 그러면 여기 y 처음에 얼마 있었어?
이거 어떻게 계산해? 얘는 자 원래 농도를 우리가 알았잖아. 자 HNO3가 0.2 몰농도래. 그건 뭐야? HNO3가 0.2 몰농도. 자 이거는 1리터에 0.2몰이 들어있다는 뜻이야. 모모가 H 플러스도 NO3 마이너스도. 그치? 자 근데 처음에 몇 미리 있었다고? 50미리 있대. 그럼 뭐야? 0.05리터란 말이야. 그러면 0.2 몰농도가 되려면 얘는 얼마 들어있어야 돼? 0.001 몰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 0.02가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0.1 몰농도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몇 몰이 들어있다? 50ml 안에는 0.01몰이 들어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y 값은 0.01몰이요. 자 어때? 이해가세요? 자 끝나시면 이해 가요. 예. 자 그러면 답은 니은 띠긋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이 내용이 19번과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19번이 0.1 몰농도 수산나트륨 수용액에다가 HCl을 집어넣을 자, 그러면 19번은 원래 있었던 게 누구누구야? NA하고 OH가 있었어. 인 거죠. 자, 여기에다가 염산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거기 그래프 중에서 처음부터 있었고 계속 유지되는 B가 NA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C 원래 있었는데 자꾸 없어져. 걔가 뭐야? OH겠지.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죠? 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 253페이지로 더 넘어가셔서 다시 돌아가셔서 자, 이게 이제 사역에서 클럽하고 얘기하는 양적인 관계 부분인데 네. 예비고 이들은 꼭 봅니다. 얘. 자, 근데 약간 맛만 한번 봅시다. 자, 253페이지 자료 1번을 볼게요. 자, 그동안은 뭘 줬냐면 자, 야 있잖아. 내가 A라는 물질에다가 B라는 물질로 중화 반응을 시켰어. 근데 이렇게 했더니 뭐 10ml를 넣었을 때 중화점이 형성이 됐어. 아니면 뭐 NA 개수랑 NO3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이 여기였어. 근데 대놓고 준 거야. 그지? 중화점이 어디서 형성이 됐는지. 근데 실제 실험실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정확히 내가 부피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한 번에 때려놓고 얘들 중에 자 어떻게 물이 생성이 되는지를 정보를 일부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뭔 소리야? 그러면 자 거기 보시면은 표를 한번 볼게요. 염산하고요, 수산화나트륨의 수용액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에 대한 자료인데 아까와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둘 중에 하나를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사용했잖아요. 그쵸? 내가 모르는 용액이 하나 있고 아는 용액이 있어서 아는 용액을 들이부어서 야 여기 중화점이다. 그러면 내가 계산할 수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염산도 수산화나트륨도 정보가 없는 거야. 이게 몇 몰농도짜리인지도 몰라. 뭐만 알아? 생성된 물의 양만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네가 농도가 누가 더 진한 건지 내지는 농도가 몇 대 몇인지 찾아봐 라고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뭐 어쩌란 말이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가를 보세요. HCl하고요 NaOH하고 자 이거 10ml 이거 40ml가 혼합됐어. 그런데 생성된 물 분자가 상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N가 몇 개인데 이건 몰라. 몇 개인지 모르는데 비율상 얘가 만들어진 게 2라면 나에서 20ml, 30ml 혼합했을 때 3이 생긴대. 그러니까 생성된 물이 얘보다 얘가 1.5배 많아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2개, 3개는 아니고 얘가 2개라면 얘 3개고 얘 20개라면 여기 30개고 그쵸? 자 근데 이 두 용액의 농도는 다 모르겠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실험은 또 다행히 여러 개를 했어. 30ml, 20ml 했더니 자 물 분자 2N이 됐대. 자 그러면
나보고 여기에서 찾으라는 거야. 자, HCl 10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 개수가 몇 개냐. 자, 내지는 NaOH 10ml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 개수를 몇 개냐. 내가 그거 어떻게 알지? 자, U는 이거야. 중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난다? H 플러스 개수와 OH 마이너스가 같아지는 개수만큼 반응한다 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많아. 그러면 얼마만큼 반응해요? 모자란 쪽이 고갈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화학반응이 그랬었어.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0ml, 이거 40ml가 들어왔지만 둘 중에 하나가 고갈될 때까지 반응하는 거고, 그게 우연히 얘랑 완전히 중화할 수도 있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남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난 몰라, 어쩐지는. 그치? 이걸 보고 네가 찾으라는 거야.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HCl이 10ml 모두 반응해서 물이 EN이 생기는 거라면, 이건 내 가정이야. 그죠? 자, 그런 거라면 여기서는 40ml의 네. 야, 중요한 거는 그거니까. 알았어, 기다릴게. 빨리 와. 약간 저기 같아. 남자친구 화장실 빨리 와야 돼. 막 이거. 제가 부속주의가 들어가 되겠지만 그거 보셨어요? 저 인터넷 뉴스보다 기겁했는데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병원에서 그 천장 무너져가지고 오물 뒤집어 쓴 얘기 보셨어요? 뭐 엽기 사건이야.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라며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이 위에 천장이 무너진 거야. 근데 하필이면 화장실이 그 위에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오물이 사람한테 다 떨어졌대요. 웬 날벼락이냐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도 있구나. 그 사람 진짜 황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장실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러고 보니 저희 집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엄마 아빠가 사는 집에 원래 저희 집 조그만 집에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원래는 이런 집 있잖아요. 2층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2층에 있는 주택이 하나인데 뭐 이렇게 1, 2층을 통합해서 쓰는 이런 집이었단 말이야. 근데 근데 저희 집은 사실 식구가 4명밖에 없어서 이 2층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거를 막고 여기를 다른 집에서 새를 줄 거야. 그래서 저희 집은 여기에 살고 여기에 다른 집이 와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꼬맹이 애기들이 같이 살았었어. 근데 어쨌거나 이제 계단 바깥에 만들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주방에서 갑자기 이렇게 똑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근데 그 주방에 이렇게 천장에 보면 이게 전공구라 그래가지고 공갈을 할 수 있게 막아놓은 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는 거기 딱 여는 순간 진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물벼락을 맞았어. 그래서 아빠가 물론 나는 구경했지. 아빠 물! 막 이러면서 왜 쏟아졌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여기서 여기는 저희 엄마가 새로 도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도배를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 근데 물이 새갖고 막 이제 다 쏟아지는, 엄마 완전 짜증나가지고 이제 집 수리하시는 분 불렀어. 그래갖고 빨리 이거의 원인을 찾아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며칠에 거쳐서 찾았는데 완전 엽기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 집 저희 집 그 주방 위가 거기 2층에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2층 화장실에 그분들이 이제 세탁기를 놓은 거야. 근데 그 세탁기에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탁기에 물 빠지는 걸 하수구에다 연결을 했겠지.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탁기를 썼는데 그 세탁기에서 빠져나간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여기로 고였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마신 물은 이제 세탁기 물인 거죠. 그래서 근데 왜 배수가 안 됐을까 해서 이제 배수관을 찾았어. 그랬더니 배수관이 원래 어떻게 돼야 돼? 2층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땅까지 연결이 돼서, 그죠? 하수구에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
가다가 이 2층에 앞에 베란다가 있거든요. 2층 베란다에 땅에 묻어놨어. 그래서 나 그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땅이요? 왜요? 2층은 땅이 여기 두께 이 시멘트밖에 없잖아. 여기다 왜 묻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야. 그럼 그동안 거기서 쓴 세탁기 물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고여 있겠죠?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1층과 2층 사이에 이렇게 어쨌든 2층 그 바닥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 바닥에다가 이걸 꼽아놓고 그 물이 여기 사이에 이게 다 고인 거겠죠. 여기에 찰랑찰랑 그 사이에 뭐 얼마의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차다 안 되니까 넘친 거야. 근데 여기다가 묻은 사람은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모르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집의 한 구석에 이렇게 건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주춧돌이라 그래서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뭐 몇 월 며칠에 뭐 짓기 시작한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 돌이 있거든요. 그 주춧돌이라고 하는데 찾았어요. 이 집이 1979년 1월에 처음으로 지은 집인 거야. 그래서 그때 이거를 공사하시던 분이 양심불량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관을 연결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기 귀찮아서 대충 묻어놓은 거야. 왜? 모르니까 잘 몰랐겠지.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 전 주인은 우리에게 팔고 갔고 우리는 모르다가 세탁기 물개라고 맞은 거죠. 네, 여기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 변기도 있는데 그러면 변기의 물이 만약에 이 관으로 같이 이동한 거라면 우리 집 1층과 2층 사이에서는 변기 물이 꽉 차는 거고 거기에서 이걸 쏟았을 때 세탁기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이 쏟아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랬지. 저희 엄마 제발 그런 상상을 하지 말아줄래? 이랬는데 이게 현실 실상하게 돼서 대학병원에서 떨어졌다 해서 내가 진짜 빵 터져서 웃었어요. 너 화장실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동준아. 자, 더 안 풀었어요. 집중하세요. 자, 갑시다. 다시요.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 이거 10ml랑 이거 40ml랑 반응해서 물이 2N이 생기는데 자, 둘 중에 하나가 모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ml가 모두 반응해서 물이 2N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NaOH에 들어있는 OH는 2N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실험 나에서는 똑같은 용액을 가지고 반응을 한 거니까 여기 10ml 안에 2N개만큼의 H+가 있는 거라면 여기 20ml 안에는 몇 N개의 H+가 있어요? 4N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물이 3N개밖에 안 생겼어. 그럼 뭐야? 여기 있는 거가 모두 반응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3N개만큼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ml 안에 2N개 있는 거. 얘는 30ml 안에 3N개가 있는 거니까 10ml 안에는 N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럼 확인사살. 그럼 만약에 나의 가정이 맞다면 자, HCl은 30ml일 때는 몇 개의 H+를 가지는 거예요? 이거에서 2N이니까 6N개만큼의 H+가 있을 거고 맞죠? 자, 여기에서 3N개만큼 있었다 했으니까 여기는 2N개만큼의 OH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때 생기는 물의 양은 H+는 6N개나 있지만 OH-가 2N개밖에 없으므로 생성되는 물은 몇 개만? 2N개만 생기고 나머지 4N은 남겠구나 이렇게 돼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따라왔어요? 자, 이거 잘 모르겠는 거 분 빨리 인상 써. 자, 모르겠어요? 자, 가정 둘 중에 하나가 모두 반응할 때까지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둘 중에 하나가 다 반응하면서 얘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 40ml가 다 반응해서 2N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이거 10ml가 모두 반응해서 2N이 생기는 거일 수도
경우에는 양 적은 쪽이 부족한 쪽이 맞죠. 그래서 가정을 한 거예요. 이거 10mm 다 반응하면 2N개의 물을 생성할 수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똑같은 용액이니까 여기가 20mm면 이 20mm가 모두 다 반응하면 몇 N개의 물을 생성할 수 있어야 돼? 4N개가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결과상으로 3N개밖에 안 생겼어. 그럼 무슨 뜻이야? 얘는 다 반응 못했구나. 그 뭐야? 남았다는 거야. 그지? 그럼 누가 부족해? 이쪽이 부족한 거지. 그러면 이 30ml 안에 3N개의 OH가 있어서 얘는 H 플러스가 4N이나 있지만 얘가 3N개밖에 없어서 물은 3N개만 생겼어.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거 10ml에 2N개가 들어있었어. 그럼 30ml면 6N개가 들어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한 NaOH는 30ml당 3N개만큼의 OH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가정한다면 20ml 안에는 몇 N개가 들어가요? 2N개의 OH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생성된 물의 양은 얼마만? 2N개만 생기겠죠. 실제로 물은 2N개만 생겼어요. 맞죠? 그럼 나의 가정이 맞았네가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HCl은 10ml당 2N개의 H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NaOH는 20ml에 2N이니까 10ml에는 몇 N개? N개의 OH를 가지고 있다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자, 방금 이해 가요? 네. 자, 이건 가정이에요. 그쵸? 자, 그럼 선생님 그것만 돼요? 거꾸로 해보면 안 되는 게 밝혀져요. 볼래요? 자, 이제 파란 걸로 제가 가정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2N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2N개라면 얘는 몇 N개를 가져요? 자, 그거의 4분의 3개만큼이어야 돼요. 그쵸? 그럼 4분의 3이면 얼마야? 4분의 6N. 다시 하면 1.5N밖에 안 돼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물이 3N개가 나올 수 있어? 없어? 틀렸어.가 되는 거.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다 반응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치?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발레를 해보면 한쪽은 성립하는 과정이 되고 한쪽은 성립 안 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는 방법이 나는 누구게? 라고 찾는 유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있는 HCl 10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 개수는 2N개죠. NaOH 10ml에 들어있는 OH 개수는 10ml니까 20ml 2N, 10ml면 N이 되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Na 플러스의 개수는, 자, 나는요 20ml면 여기가 2N이었으니까 이거 4N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Na 플러스 개수구나. 자, 여기는 이거 30ml면 3N만큼의 NaOH가 있는 거니까 NA도 몇 개 있어요? 3N개만큼 있어요. 가 돼주겠죠. 그지? 자, 그러면 가나다의 액성을 써라. 자, 지금 누가 모두 반응했는지를 다 찾았어요. 여기서는 이거 다 반응하고 얘가 남았어요. 그러면 무슨 성질? 염기성이 남았어요. 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거 다 반응하고 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산성이 남은 거예요. 할 수 있고요. 그죠? 자, 여기는 6N, 여긴 2N이니까 이게 모두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남았어요. 그럼 뭐야? 산성이 남았어요. 가 돼준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OX 문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255페이지 7번 문항. 자, 쉬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만 풀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얘기하고 막바로 저는 뒤에 하나와는 반응 나머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쉬는 시간 필요하신 분들 화장실 다녀오세요.